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내 연금 더 많이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하며 경제적인 안정에 대한 고민을 하실 텐데요.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막연하게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연금액을 늘리고 더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부터 나에게 꼭 맞는 연금 수령 전략, 그리고 연금액을 불리는 꿀팁들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들을 통해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편안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리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나에게 해당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이 변경됩니다.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각각 인상되는데요. 이는 곧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는 소득의 9%를 납부하게 되는데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4.5%, 본인이 4.5%를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637만 원까지만 보험료가 계산되고 반대로 소득이 적더라도 최소 4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김 대리님은 현재 월급이 8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상한액인 617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계산되어 월 55만 5,300원을 납부했지만 2025년 7월부터는 새로운 상한액인 637만 원을 기준으로 월 57만 3,300원을 내게 됩니다. 이는 본인 부담금과 회사 부담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반대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입사원 박선영님은 아르바이트로 월 30만 원을 벌고 있지만 하한액이 4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전에는 39만 원을 기준으로 3만 5,100원을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40만 원을 기준으로 월 3만 6천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상하한선 조정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용직 및 단기 근로자분들의 국민연금 가입이 더욱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건설 현장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가 결정되었다면 이제는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는 더 많은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중요한 변화인데요. 예를 들어 한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최지훈 씨의 경우 과거에는 단기 근로자라는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해당 식당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되면서 최지훈 씨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예시로 특정 공연 기획사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강다은 씨도 이전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해당 기획사가 사업장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강다은 씨 또한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안에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대상도 확대됩니다.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단독 가구의 경우 기존 202만 원 이하에서 228만 원 이하로, 부부 가구는 323만 원 이하에서 364만 8천 원 이하로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소득 기준이 넘더라도 부분 수급이 가능하니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살고 계신 이영희 할머니의 월 소득이
22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기준으로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2025년 7월부터는 완화된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령 대상이 되어 매달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또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부부의 합산 소득이 월 350만 원인 김철수 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었지만 변경된 기준으로는 기초연금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며 특히 소득이 높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액은 매년 인상됩니다. 이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함인데요. 2025년에는 연금액이 2.3% 인상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기초연금은 매년 1월에 조정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박영호 씨는 2025년 7월부터 2.3% 인상된 102만 3천 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물가 반영 인상은 연금 수급자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연금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평생 받는 연금이 매년 조금씩 늘어난다는 점은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를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제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까지 1314% 수준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는데요. 물론 납입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에게도 안정적인 연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납입하는 보험료가 늘어나는 만큼 여러분이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 소득 300만 원의 직장인 이지훈 씨는 매월 27만 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보험료율이 9.5%로 인상되면 이지훈 씨는 월 28만 5천 원, 본인 14만 2,500원, 회사 14만 2,500원을 납부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부담은 늘지만 연금은 오래 납부할수록 그리고 더 많이 납부할수록 그만큼 혜택이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더 큰 노후 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연금 수령 전략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바로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입니다.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것인가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조기연금은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찍 받는 만큼 연금액이 감액되는데 연 6%씩 줄어듭니다. 즉 5년 빨리 받으면 최대 30%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년퇴직 후 건강상의 이유로 바로 소득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58세 박민수 씨의 경우 당장의 생활비가 필요하여 조기연금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본래 만 63세부터 월 15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5년 앞당겨 만 58세부터 받게 된다면 연 6%씩 5년 감액되어 총 30%가 줄어든 월 105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거죠. 당장 현금 흐름이 필요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일찍 수령을 원한다면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혹시 예상보다 건강이 좋아져 장수하게 될 경우 총 수령액 면에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은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늦추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연금 수령을 미루면 연금액이 연 7.2%씩 증액되는데요. 5년을 늦추면 최대 36%까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은퇴했지만 건강하고 다른 소득원이 충분한 이성민 씨의 경우 연금 수령을 5년 미뤄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본래 월 150만 원이었던 연금액이 5년 연기 시 36%가 증액되어 월 204만 원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기 연금이 이론적으로는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연금 수령 시기까지 생활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충분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즉, 연금 개시 연령까지 소득이 없어도 생활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자신의 건강 상태, 예상 수명, 현재 소득, 그리고 여유 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선택이 본인에게 가장 이득이 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급하게 연금이 필요하지 않고 비교적 건강하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연기연금을 통해 더 많은 연금액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재정 상황에 맞춰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 외에도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꿀팁 제도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제도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산 크레딧입니다. 출산 크레딧은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둘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자녀를 둔 김미영 씨는 둘째 자녀 출산으로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자녀를 둔 박은지 씨라면 둘째 자녀에 대해 12개월, 셋째 자녀에 대해 18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아 총 30개월의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었던 분들이나 가입 기간이 부족한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사회적 기여를 연금으로 보상해 주는 의미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군복무 크레딧입니다. 1988년 이후 입영하여 6개월 이상 군 복무를 마친 분들에게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005년에 입대하여 2년간 군 복무를 마친 박준영 씨는 6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 기간이 9년 6개월인데 군복무 크레딧을 적용받아 6개월이 추가되면 총 10년의 가입 기간을 채워 국민연금 수령 자격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군 복무는 국가에 대한 의무이자 봉사인 만큼 이러한 기여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 크레딧도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납부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은 25%만 하면 되고 국가가 75%를 지원해 주므로 실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이어갈 수 있어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잃고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정우성 씨가 실업 크레딧을 신청하면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계속 인정되어 훗날 연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6개월간 구직급여를 받으며 실업 크레딧을 활용한다면 이 6개월의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어 훗날 연금액 산정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는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노후 준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만약 과거에 소득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를 하지 못했던 기간이 있다면 추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납부 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최대 119개월까지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인데요.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럽다면 최대 60개월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력 단절로 인해 3년간 국민연금 납부를 하지 못했던 최지우 씨는 추납제도를 통해 36개월치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가입 기간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예상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최지우 씨가 월 15만 원의 보험료를 36개월치 추납한다면 총 540만 원을 납부하게 되지만 이는 훗날 받게 될 연금액에 큰 영향을 미쳐 매월 수령액을 유의미하게 늘릴 수 있습니다. 연금 예상 수령액이 낮다고 생각되신다면 추납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도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임의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최소 월 약 9만 원부터 납부가 가능하여 적은 금액으로도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인 김은정 씨가 임의가입을 통해 매월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면 남편의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본인 명의의 연금을 확보하여 부부의 노후 안정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인 60세가 지났지만 계속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싶다면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65세까지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는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거나 더 많은 연금액을 받고 싶은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정년퇴직을 했지만 여유 자금이 충분한 송강호 씨는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65세까지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훗날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본인의 상황에 맞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연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연한 제도임을 기억하세요. 이제 열심히 납부한 국민연금을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점들을 꼭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수령 개시일로부터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9월부터 연금을 받고 싶다면 2025년 8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이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이 방법들은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은 본인의 예상 연금액 조회, 가입 내역 확인, 그리고 각종 민원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여 매우 유용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궁금한 점을 바로 물어보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복잡한 서류나 본인 인증 절차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편 신청입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면 되며 마지막으로 팩스 신청도 가능하지만 서류 누락이나 전송 오류의 가능성이 있어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든 신청 후에는 평균적으로 30일 이내에 연금 지급이 시작되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온라인 신청을 통해 빠른 처리를 기대할 수 있고 궁금한 점이 많거나 대면 상담을 선호한다면 지사 방문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10년, 즉 120개월 미만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반환받게 되므로 연금 수령을 목표로 하신다면 반드시 가입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8년밖에 하지 못한 김하나 씨는 국민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없어 그동안 납부한 원금의 이자를 더한 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김하나 씨가 추납제도를 활용하여 2년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다면 총 10년의 가입 기간을 채워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크레딧 제도나 추납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입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 전략입니다. 둘째, 연금 수령 나이는 현재 만 63세에서 65세 사이입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조금씩 다르니 본인의 수령 개시 연령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957년생부터 1960년생까지는 만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고 1961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는 만 63세부터 그리고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본인의 수령 연령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민연금은 평생 지급되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됩니다. 이는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한다는 큰 장점입니다. 물가가 오르더라도 연금액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의 가치가 떨어질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물가 상승률이 2%라고 가정한다면 연금액도 그에 맞춰 2%씩 인상되어 연금 수급자의 구매력이 유지되는 것이죠.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넷째,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 추납제도, 임의가입 및 임의계속가입 등 여러 제도를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미래에 받게 될 연금액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단순히 연금액을 늘리는 것을 넘어 생애 주기에 따른 다양한 상황 변화에도 국민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죠. 은퇴 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싶다면 이러한 제도들을 꼼꼼히 살피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찾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후는 준비된 자에게 편안함을 선물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룬 정보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든든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국민연금공단 대표번호 1355로 전화해 보세요.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설치하여 본인의 가입 정보, 예상 연금액 등을 편리하게 확인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현명한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